네, 그래서 3교시에는 약간 좀 연습하는 게 있지만 일단 하나씩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페이지에 있는 거죠. 뭐 명제 논리와 수로 논리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여기서 뭐 그렇게 대단한 이야기는 없어요. 명제라는 거, 그냥 명제라는 건 뭡니까? 여기 그냥 굳이 이야기를 하면 참 또는 거짓의 진리값을 가지는 문장이라고 해가지고 굳이 말하면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이 된다, 이런 걸 그냥 명제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뭐 이제 내용들, 뭐 단순 명제, 복합 명제 이런 게 있긴 하지만 결국 우리가 이제 그나마 체크할 만한 건 뭡니까? 바로 다음으로 들어가서 명제의 종류 정도입니다. 자, 이것도 뭐 직접적으로 연언이다, 선언이다, 문제에서 물어본 적은 없어요. 기출문제에서. 그렇더라도 우린 뭡니까? 연언 명제 같은 경우는 뭐죠? and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는 선언 명제 같은 경우 뭐죠? 또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 체크를 해볼 만한 이야기는 오히려 뭐냐? P라는 명제가 있고 Q라는 명제가 있고 P and Q라는 명제가 있다고 해볼게요. 연언 명제 옆에다 쓰는 겁니다. P라는 명제가 있고 Q라는 명제가 있고 P and Q라는 명제가 있으면 우리는 이 P랑 Q를 어떤 식으로 정리할 수 있죠? 진리값을 둘 다 참이거나 P만 참이거나 Q만 참이거나 둘 다 거짓이거나 이렇게 한번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쵸?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P랑 Q는 T 아니면 거짓 F이기 때문에 TT이거나 TF이거나 FT이거나 FF거나 경우수를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는 건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and라는 건 뭡니까? 둘 다 만족해야 그 명제가 참이기 때문에 우리는 P랑 Q가 둘 다 맞는 경우에는 이 P and Q가 참이 되지만 나머지 경우들은 뭡니까? 이게 거짓이 된다는 걸 오히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좀 약간 실전적인 이야기는 뒤에 한번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더 이야기를 하지만 and는 이렇게 우리가 처리할 수가 있어요. 자, 그에 비해서 이제 이번에는 또는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P라는 명제가 있고 Q라는 명제가 있고 이번에는 P 또는 Q가 있다고 해봅시다. 자, 이게 뭐 확인체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보통 우리가 and라고 하고 밑으로 내려가면 그냥 또는이라고 표시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도 우리는 뭡니까? 경우의 수를 네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둘 다 참이거나 P만 참이거나 Q만 참이거나 둘 다 거짓이거나 이렇게 네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아까랑은 좀 다르죠. 아까랑은 좀 다른 게 아까는 and였기 때문에 P랑 Q가 둘 다 만족을 해야만 이 명제가 참이었다면 P 또는 Q라는 거는 뭡니까? 오히려 둘 중에 하나만 만족을 해도 참이 되고 둘 다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거짓이 된다? 어떻게 보면 연언명제, 선언명제는 그냥 이게 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내용 보면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굳이 따지면 여기에 뭐 포괄적 선언명제, 배타적 선언명제 이런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이거는 정말 간단히 이야기하면 뭡니까? 갑이 서울에 살거나 학생이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해봐요. 그럼 갑이 서울에 살아도 참이고 갑이 학생에도 참이지만 어떤 경우도 참입니까? 갑이 서울에 살면서 학생인 경우도 우린 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보통은 또는이 걸리는 경우는 이건 논리게임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건데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걸 항상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어야 돼요. 논리게임 풀 때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가끔 이런 문장이 있을 수 있어요. 갑은 남자이거나 여자이다 라는 문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갑이 남자여도 참이고 갑이 여자여도 참이지만 어떤 경우는 발생하기 어렵냐? 갑이 남자이면서 여자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보통 배타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뒤에서 한번 이야기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 배타적이라는 용어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건 일상에서 있고 여기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용어를 쓸 때 배타적이라는 용어는 겹치는 부분이 없으면 우리가 다 배타적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겹치지 않으면 배타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연언이다, 선언이다 여기 가볍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뭐 부정명제도 특별히 대단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P다 하면 우리가 P가 아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부정명제라는 거고 거기에 물결 표시 같은 걸로 해서 이제 not P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하긴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나마 우리가 많이 보는 건 뭡니까? 조건명제입니다. 조건명제. 그렇지만 조건명제도 뭐 P이면 Q이다. 그쵸? 그래서 P 화살표 Q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P 화살표 Q를 뭡니까? 그래도 이런 단어들은 알아야죠. 앞에 있는 P를 우리가 전건이라고 하고 뒤에 있는 Q를 후건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그리고 그래도 이제 얘네들의 사이즈를 좀 비교하는 거, 포함 관계를 우리가 그냥 가볍게 체크를 한다면 어떻게 체크할 수 있죠? 안에 들어가는 게 P, 밖에 들어가는 게 Q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위에 쓴 것처럼 P이면 Q이다라는 명제에서 안에 들어가 앞에 있는 게 P고 뒤에 있는 게 Q라면 P가 Q의 안에 들어간다, 부분 집합이다 정도는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보통 이 앞에 이제 뒤에 바로 이어져 나오는 이야기지만 보통 화살표 앞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충분 조건, 그 다음에 화살표 뒤에 있는 이야기를 필요 조건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아마 대부분의 분들한테는 그냥 맞아 이거지 그냥 확인하는 느낌으로 지금 보시면 좋습니다. 확인하는 느낌으로 그렇지 하면서 자, 그러면서 우리가 또 이제 옆에 있는 내용, 물론 여기서 전건이 참이고 후건이 거짓일 때에만 뭐 거짓이고 그 밖의 경우는 참이라고 했는데 그건 좀 이따 이야기하도록 하고 바로 이어져 있는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는 어떤 게 중요하냐?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여기서도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앞에 있는 뭡니까? P 화살표 Q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이거는 좀 중요해요. 뭐냐? 뭐가 뭐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뭐가 뭐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런 멘트들이 어디에 많이 나오냐? 선지에 좀 나옵니다. 선지. 선지에 A 이제 실제로는 PQ가 아니죠. 문장이 좀 길어지죠. 단어가 늘어지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갑이 우승을 하는 것이 아니면 뭐 갑이 성공을 하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뭐 갑이 우승을 하는 것이 갑이 성공을 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나왔을 때는 선지에 이렇게 나올 때는 우리가 좀 이따 이제 문제 풀기도 하지만 뭐냐? 바로 그 선지를 기호화시키고 푸는 게 제일 깔끔합니다.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이게 화살표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 화살표를 잘못 써서 틀릴 때도 있기 때문에 뭐가 뭐의 충분 조건이다, 뭐가 뭐의 필요 조건이다는 선지에 나올 때 이런 표현이 나올 때 그냥 기호화를 시키고 들어가는 것 정도만 체크하면 되는 거고 이것도 결국은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판단을 해봐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예문도 이런 게 있죠. 어떤 학생이 대학교 1학년이라면 이 학생은 대학생이다라는 겁니까? 대학교 1학년 화살표 대학생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그럼 앞에 있는 대학교 1학년이라면 여기가 뭡니까? P가 돼서 충분 조건이 되고 얘가 이제 필요 조건이 된다라고도 볼 수 있죠. 뭐 그림으로 그리면 대학교 1학년이 안에 들어가고 대학생이 바깥에 들어간다 정도까지도 그냥 이런 무난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필요 충분 조건을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죠. 필요 충분 조건. 자, 여기서 뭐라고 했죠? P이면 Q이다랑 Q이면 P이다가 동시에 성립할 때를 보통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걸 알아야 되냐? 일단은 P이면 Q이다랑 그쪽 P이면 Q이다랑 그 다음에 Q이면 P이다가 동시에 성립한다는 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랑 P가 아니면 Q가 아니다까지도 늘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대우명제를 일단 표시한 겁니다. 특히나 이건 작년 법조문만 하더라도 좀 어렵게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일단 이 부분을 잡을 수 있어야 되고 또 필요 충분 조건 할 때 제가 좀 강조하는 거 외우라고 이야기하는 두 문장이 있죠. 하나는 뭐냐? P이면 Q이고 Q이면 P이다 라는 문장도 기출에 정말 여러 번 나왔고 또 어떤 경우가 많이 나왔냐? P인 경우 오직 그 경우에만 Q이다 라는 문장도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기출문제에 진짜 많이 나온 두 문장이에요. 물론 이제 두 번째 문장은 경우 대신 때라고 해가지고 P일 때 오직 그때만 Q이다 이렇게 표현된 적도 있기는 하죠. 자, 이 두 문장은 많이 나온 만큼 우리가 뭡니까? 보자마자 필요 충분 조건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옆에 빨간색으로 쓴 거랑 연결하면 이런 문장이나 이런 문장을 보자마자 내가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걸 잡아야 되고 그걸 잡았다면 나는 단순히 P이면 Q이고 Q이면 P이다 해서만 끝나면 안 되고 P가 아니면 Q가 아니고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도 염두에 두면서 문제를 이제 풀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뭐냐 이제 아는지 모르는지 체크하는 것도 있지만 시험 때 이런 게 이제 의식하면서 떠오르고 나중에는 이게 기계적으로 바로바로 그냥 떠올라야 된다를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이건 잠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어떤 경우도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좀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요. 정의가 나오는 경우에도 보통 이 정의, 개념도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좀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는 뭐이다 이런 식으로 정의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뭐는 뭐이다 그러니까 A는 B이다 이렇게 나오면 B도 A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A가 아니면 B가 아니고 B가 아니면 A가 아닌 겁니다. 자, 이거랑 관련해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몇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정답이 낮은 문제들이. 그렇기 때문에 정의까지도 우리가 뭡니까? 필요 충분 조건에 들어간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면 좋습니다. 항상 기초 논리할 때 제가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엄청 깊이 있는 이야기까지 알 필요가 없다. 그냥 기본적인 걸 우리가 잡아놓고 이거를 어떻게 응용하는지가 정말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늘 하거든요. 이것도 오늘 우리가 그냥 기초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목요일날 강화학과 문제들을 쭉 풀어보면서 어떻게 얘네들을 우리가 정리하고 응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계속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뭐 필요 충분 조건까지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뭐 조건 명제 특징이라고 해가지고, 뭐 논리적 동치 해가지고, 뭐 논리적으로 동일하다 이런 것도 있지만, 자, 이거는 시험 때 거의 쓰이진 않아요. 사실 리트엔 한 번도 안 쓰였고, 필세에서 한 두세 번 쓰였나? 그러긴 한데, 그래도 한번 이야기는 해볼게요. P면 Q다라고 쓰려면 어떻게 쓸 수 있죠? P 화살표 Q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성립하는 명제 하나가 있습니다. P 화살표 Q 말고 어떤 명제가 있냐면, P 또는 P가 아니다라는 명제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또는입니다. 또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P이거나 P가 아니다라는 명제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 문장은 뭐죠? 항상 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P여도 참이고 P가 아니어도 참이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지금 이 두 개를 우리가 묶을 수가 있는 겁니다. P 또는 P가 아니다인데 P이면 Q이다니까 우리는 뭐냐? 여기 P 자리에 이 Q를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P 자리에 Q를 집어넣으면 뭐냐? 우리는 Q 또는 P가 아니다.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뭐냐? 어떻게 보면 이거 두 개를 묶어서 이게 되는 건데 이 문장이 항상 성립하는 문장이다 보니까 보통 이제 거의 모든 논리학 교과서에서 뭡니까? 얘네들이
이꼴 3개를 넣어가지고 가로축 가로선 3개를 넣어가지고 뭐 논리적 동치이다라고 정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